안녕하세요, 컬러스 여러분. 오늘은 이전 시간에 밀도를 올려서 작업했던 이 일러스트를 보정하거나 혹은 배경 쪽에서 추가적인 파츠, 연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퀄리티를 더 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시간인데요. 앞서 구성 이론에서 배웠던 점선면에 대해서 혹시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점은 시선을 멈추고, 선은 시선을 이동하고, 면은 도형으로서 시선을 주목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만 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점의 방향을 따라서 시선이 이동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선과 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일단 선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어서 캐릭터 쪽으로 마지막에 향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여우의 모양도 어떻게 보면은 약하게 화살표 모양을 띠고 있어서 이 그림에서 주제부인 캐릭터 쪽에 시선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들도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 구름 모양도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가운데에 있는 이 주제부를 강조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 사슬 부분도 이렇게 주제부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방사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보자면 여기 손들이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래쪽은 이제 밑에 어쩔 수 없이 밑에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이 손들의 방향이 대체로 위쪽을 향하고 있어서 이 캐릭터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 외에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그림 안에서 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은 이제 면인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도형은 어떤 걸까요? 가장 눈에 띄는 도형은 캐릭터 머리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캐릭터 머리 근처에 있어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도형이 있냐면 이제 뒤쪽의 창틀이 이렇게 네모나게 그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근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음으로써 그 안쪽에 있는 캐릭터에 시선이 몰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엄청 큰 도형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병풍입니다. 이 병풍도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모난 도형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형의 중앙 부분에 캐릭터가 존재를 함으로써 눈에 띄게 더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선과 면의 요소가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그림에서 제가 체크하지 않은 다른 선과 면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점선면 요소에서 빠진 부분이 딱 하나 있죠. 바로 점 요소입니다. 이 점은 제가 파티클이라고도 부른다고 앞에 강의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파티클은 전체적인 화면의 밀도를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배경 상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점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선을 유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이 부분들의 점 요소를 조금씩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러스트에서 지금 넣어줄 만한 요소는 배경 쪽, 이런 위쪽이나 혹은 병풍 쪽에 붙여줄 만한 부적 같은 거라든지 혹은 이 위쪽에 약간 커튼 형식으로 조금 장식을 더 추가를 해준다든지 또는 요괴라는 컨셉에 맞춰서 도깨비불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적의 위치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부적은 대체로 이제 이쪽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병풍이나 혹은 토리의 일부분 또는 땅에 몇 개 떨어지는 정도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캐릭터를 조금 감싸듯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면서 빙글빙글 시선이 돌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덧붙여서 시선의 유도뿐만 아니라 이 그림 안에 배경 상황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부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토리 밑에 이쪽에다가 먼저 한번 부적을 만들어 볼게요. 부적 색상은 조금 어두운 노란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빨간색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똑같은 붉은 색상으로 들어가면 이 병풍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한 이 정도 톤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 더 무채색에 가까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태를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랍이 없는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금 납작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조금 더덕더덕 붙어 있거나 주로 조금 빈 공간을 위주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떠 있는 애도 있을 테고요. 여기는 뒤쪽에 살짝 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가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닥에 한두 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 두 개 정도 붙여줍시다. 여기는 이제 패턴 위에다가 얹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좀 이동해 줄게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화면을 향해 있고 이렇게 붙어있는 쪽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여기 요거 밑에 깔려 있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무덕무덕 붙어있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른 부분도 미리 위치를 잡은 다음에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배경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쪽에 커튼 같은 거 하나 추가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 뒤편에다가 이 배경 쪽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를 사용할 겁니다. 이런 브러쉬요. 동그라미 형태가 이렇게 똑같은 배열로 나뉘어져 있는, 똑같은 배열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포토샵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어떤 설정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토샵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포토샵에서 F5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 옵션이 뜹니다. 이 중에서 기본 채색 브러쉬를 사용하시든 어떤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아무거나 채색 브러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브러쉬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피랍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송값을 꺼줍니다. 이렇게 꺼주고요. 이것도 꺼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하냐면 여기 밑에 이거 보이시죠? 이 공간을 이렇게 떨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점선면에서 점이 무수히 많아지면 선이 된다고 했었죠. 그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이 브러쉬를 이렇게 사용하면 이런 식의 러프한
구슬 브러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효과를 사용하고 싶은 포토샵 유저분들은 이런 옵션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작업하고 있던 클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어요. 요 같은 브러쉬입니다. 같은 브러쉬로 이 위쪽에다가 어두운 빨강으로 이렇게 상단에서 떨어지는 구슬 같은 커튼 있죠. 그런 거를 좀 몇 개 추가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자잘자잘 들어가면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살짝 일부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일자로 넣어주고요. 요거를 조금 복사를 해서 좀 왔다 갔다 붙여줄게요. 간격은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애들 간격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몇 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얘네가 이제 이쪽도 이쪽인데 이 안쪽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이쪽이 너무 같은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이 이렇게 한쪽에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쯤에 붙여주고요. 여기도 고루고루 넣어주겠습니다. 달은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달은 미묘한 차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넣었던 요것들을 한 번에 합칠게요. 합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합쳐주고 요 그림 안에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바깥 부분은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가 병풍보다는 좀 뒤쪽에 있어야 되니까 병풍을 넘어오는 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먼 곳에 있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푸른색으로 해서 멀리 날려 보내줄게요. 이 친구들한테도 요 역광 표현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너무 이쪽 부분에 시선이 많이 쏠릴 것 같아서 그런 효과는 넣어주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 차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부적 부분도 여기 부적이 있었죠. 스트로크 요거 켜줘서 네, 겉에 이제 선화를 임의로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다듬는 게 더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워주고 추가돼야 되는 부분은 이런 G펜이나 불투명도랑 상관없는 브러쉬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좀 낡았으면 싶어가지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좀 낡은 요소들이 많잖아요. 토리에도 상처가 많고 병풍도 상처가 많이 있고 다른 부분들도 다 약간 낡아 있는 그런 느낌인데 부적만 너무 깨끗하면은 살짝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부적도 조금 물퉁물퉁해서 약간의 세월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기도 살짝 찢어주고요. 이렇게 이제 근처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부적 요소, 점 요소를 넣어줬습니다. 날아다니지는 않는 파티클 요소가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 쪽에 이렇게 부적 만들어주고요. 앞쪽에 있는 파츠니까 이제 뒤쪽에 병풍에 붙어있는 애들보다는 선알을 좀 두껍게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조금 찢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겹쳐있는 애들한테는 이 선 부분을 나눠줘야 될 겁니다. 투명 레이어 잠금해서 이렇게 겹친 부분 선화로 나누면서 캐스트 섀도우가 필요하다면 살짝 얹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부적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텍스트나 문양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뉘앙스만 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줄게요. 곱하기 레이어로 잡고 마찬가지로 좀 뒤에 사용했던 이제 먹 브러쉬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뉘앙스만 좀 잡아주겠습니다. 실제 부적이 아니고 실제 한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흘려줄 거거든요. 부적 느낌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쪽은 더 심플하게 자,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살짝 이제 질감이 남게 섞기라든가 혹은 부드러운 수채 번짐 같은 걸로 조금씩 한자를 흐려주겠습니다. 한자는 아니죠. 한자 느낌이 나도록
그렸던 이것들을 조금 흐려줄게요. 뒤쪽으로 가는 얘네들일수록 더 흐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눈에 덜 띄어야 되니까요. 앞쪽에 있는 요 것들한테도 한자 같은 느낌으로 부적을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조금씩 그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뭉개서 그렸는데도 되게 부적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부적 밑에 당연하게도 이제 캐스트 섀도우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적 밑에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곱하기 레이어를 만들어서 비스듬하게 붙어있는 부적들을 위주로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물론 이 병풍 자체가 살짝 기울어져서 맞다리 갔다리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붙어 있어도 이게 똑바른 형태일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판단하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캐스트 섀도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요 그림자 영역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지금 위치가 안 맞아서 이렇게 레이어 순서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점요소를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도깨비불이겠죠. 근데 도깨비불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도깨비불까지 들어갔을 때 너무 복잡해지지는 않을지 살짝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고 조금 과한 느낌이 들면 과감하게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 요소를 생각을 해서 시선을 좀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약간의 삼각형을 생각을 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이 캐릭터를 주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요렇게 움직이거나 어찌됐든 간에 요 꼭지점 근처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완전한 정삼각형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들 위주로 생각을 하자면 이 부분에 살짝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이런 부분. 그러면은 이제 여기 삼각형이면 이쪽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서 뒤쪽에 있는 이펙트일수록 좀 작게, 앞쪽에 있는 일일수록 좀 더 크게 거리차를 좀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요, 이제 약간 흐리듯이 담배 연기처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레이어를 빼먹은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곰방대에서 나오는 연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감안을 하면은 여기랑 겹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위치는 아예 이렇게 확 바깥으로 좀 빼주는 편이 어떨까? 혹은 아예 여기 앞쪽으로 근처로 붙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쪽으로 붙여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살짝 저 병풍 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도깨비 불인데 얘도 똑같이 좀 흘려줄 겁니다. 귀엽지 않아서 형태를 좀 다듬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제일 큰 도깨비 불이 되겠죠. 얘는 요 구름 연기랑 조금 뒤엉키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요 바깥 라인을 일부분은 요 느낌이 조금 살아나도록 이런 테두리 모양으로 들어가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펙트가 좀 완전히 따라 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통일이 되는 느낌이겠죠. 자, 대신에 이제 손끝 브러쉬로 이 친구들은 조금 흐려줍시다. 강도는 조금 정해서 너무 흐려지진 않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살짝 흐려지는 도깨비불.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도깨비불까지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복잡해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일단은 넣어두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뒤쪽에 있는 요 이펙트랑 명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크게 막 뒤얽히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레이어 속성을 사용해서 조금 보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손이랑 캐릭터 위쪽에다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펙트는 조금 따로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하나 만들고 이거는 이제 보정 레이어로 만들어주죠. 일단 지금 조금 채도가 살짝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제 위에서 빛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빛과 어둠 사이인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경계선 부분에 채도가 살짝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때는 오버레이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 같은 경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건 에어브러쉬입니다. 그리고 너무 영역이 커지면 안 돼요. 너무 영역이 커져버리면 경계선에 칠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배색 자체, 여기 전체적인 명암색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레이어는 살짝 작게 넣어서 이렇게 경계선 부분만 소량 색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간 부분들은 이쪽에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헤어 쪽에도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빛을 받는 부분에 경계선 쪽에 살짝쿵 채도를 올려서 조금 채도가 너무 낮은 이 느낌을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빛 받는 부분 쪽에 채도를 전체적으로 조금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림의 베이스 톤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호리병, 이 호리병은 이펙트가 발산이 되는 그 근원지이기 때문에 얘도 조금씩 오버레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채도를 좀 올려줄게요.
요 코에 의해서 생기는 반사광 부분들도 조금씩 더 강하게 잡겠습니다. 이때는 에어브러쉬가 아니라 좀 형태가 좀 더 확실한 브러쉬를 가지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살짝쿵 이 부분에다가 소프트 라이트를 사용해서 퍼져나오는 빛을 표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호리병에 이제 영혼이 담겨 있어서 영혼을 뺏긴 이 손들이 이 호리병을 갈망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제가 임의로 정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호리병이 좀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조금 예쁘게 다듬어 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부분만 이렇게 넣는데도 훨씬 예쁘게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광휘 표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빛이 많이 받고 그리고 파츠가 밝은 부분에다가 빛이 내려온 빛이 반사가 되어 퍼지는 현상이라고 했었죠. 화이트에 가까운 배색일수록 이 부분이 잘 나타날 텐데요. 이 효과는 스크린 레이어를 사용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이때도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데 에어브러쉬의 크기는 여기 사용하려고 하는 요 파츠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대신에 너무 이렇게 진하게 잡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만 주의해주세요. 여기 허벅지 쪽도 살짝, 여기도 약간의 비표요. 이 부분에도 좀 넣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곰방대에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버레이 레이어로 다시 가서 여기에 눈 쪽에다가 살짝 채도를 올리고 효과도 조금 얹어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빛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자, 이때랑 이때랑 굉장히 다르죠? 너무 남발하면은 이제 그림이 잘못하면 다 날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에만 부분 얹어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빛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빛을 추가해줬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눌러줘야 되는 부분도 찾아주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면은 주로 뒤쪽으로 빠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지금 이 손 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한 차례 더 어두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캐릭터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명도차가 우리 이전에 색상 대비해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명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가깝게 있고 더 시선을 잡아끄는 힘이 있고 채도 차이가 날수록 이 부분도 더 가깝고 먼 효과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이 제일 위쪽에 있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빛도 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쪽 이 윗부분이 아니라 여기 밑에 쪽에 있는 하단 프릴에다가 약간의 어둠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둠을 넣어주면 좋냐면
금장 부분 이쪽에다가 어둠을 조금 추가를 해서 옆에 있는 파츠, 여기 검은 파츠와 대비를 조금 줄여주세요. 그러면 훨씬 덜 눈에 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봤을 때 이때랑 이때랑 위에 쪽으로 시선이 몰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조금 더 어둡게 눌러줄게요. 제 캐릭터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하고 하단 쪽을 조금만 더 어둡게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배경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경 쪽도 이제 이쪽부터 이쪽까지 병풍의 색이 다 비슷하죠. 여기에도 차이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풍 쪽에도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멀티플라이로 넣어주고요. 이 외곽 부분도 선택을 하고 어둠으로 표현을 해서 안쪽으로 빛을 모아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미묘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손 쪽 부분에도 조금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곱하기 부분으로 밑으로 갈수록 좀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살짝 해놓고 밑에 쪽을 조금만 눌러줍니다. 여기가 여기 손에 있을 거라서 쪽에다가 약하게 어둠을 뿌려주겠습니다. 어쨌든 주제부는 위쪽이니까 위쪽이 더 잘 보이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세니까 살짝만 줄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샷이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공기 원근을 넣어서 앞뒤 구분을 조금 더 시켜줄게요. 자, 캐릭터가 조금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배경이랑 캐릭터랑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좋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요 토리랑 분리가 살짝 돼야겠죠. 그리고 이 토리랑 캐릭터랑 저 가장 뒤쪽에 있는 요 병풍이랑도 분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일단은 병풍이랑 먼저 분리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레이어 하나 더 얹어주고 뒤쪽에 오버레이를 해서 환경광의 색상을 잡아줘요. 전체적으로 좀 푸른 톤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뒤를 살짝 푸른색으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뒤쪽에 병풍 쪽을 먼저 분리를 시켜줄게요. 그러면은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상황 따라서 레이어 속성이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스크린 레이어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밝은 파츠를 조금 날려줄 때는 노멀 레이어나 오버레이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어두운 파츠를 날릴 때는 이런 스크린 레이어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크린을 사용해주고 대신에 스크린 레이어는 빛을 굉장히 하얀색으로 빼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두운 색을 눌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톤이 낮죠?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저 멀리 빼주도록 할게요.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빼주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공기원근을 넣어서 앞과 뒤의 차이를 조금 만들어줬어요. 자, 이러면은 벌써부터 캐릭터랑 이쪽 뒤 병풍이랑 분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워주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덩달아 배경 쪽 색상이 너무 뿌옇게 바뀌었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주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때랑 분리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토리랑도 분리를 해줘야겠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스크린으로 만들어주고요. 캐릭터 뒤편을 조금 푸른 톤으로 날려줍니다. 특히나 여기 쪽은 더 뒤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훨씬 날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은 되게 뒤로 빠지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도 살짝 날려주겠습니다. 밝은 파츠 옆에는 어두운 파츠, 어두운 파츠 옆에는 밝은 파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되게 명도차가 조금 비슷한 파츠들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제가 임의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스크린 레이어로 잡아주고 캐릭터 잡은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임의로 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가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앞쪽에 무기 쪽은 좀 지워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릭터 안쪽에서도 조금 분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 하단 쪽 이 부분에도 약간의 에어브러쉬를 넣어서 가장 뒤편에 있는 애는 일단 이렇게 밝게 빼줄게요. 공기원근을 넣어서. 이 친구랑 이 친구까지는 조금 밝게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보정을 좀 더 추가를 해줄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레이어를 사용하되 이제 뒤쪽에서 빛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사용했던 이 보정 방법 있죠? 이거를 이 헤어 쪽에도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레이어 잠시 끄고요. 여기도 이렇게 넣음으로써 캐릭터의 윤곽 부분을 좀 캐릭터랑 이제 헤어 쪽이랑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죠. 캐릭터가 지금 다 톤이 어둡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안쪽도 밝혀주겠습니다. 일단은 얹어주고 나중에 좀 다듬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까지도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겠죠.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에어브러쉬로 살짝씩 닦아주거나 혹은 붓브러쉬 같은 걸로 좀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에어브러쉬랑은 좀 다르게 들어가요. 조금 더 은은하게 퍼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채색 융합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 친구 안쪽도 일부러 공기원근 과하게 넣어서 분리를 좀 시켜주겠습니다. 굉장히 과장된 표현인데요. 최대한 캐릭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잡아주는 방향이라서 이 부분은 좀 그림적 허용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빼줄게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배색이 원래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공기원근의 영향을 조금 더 받아서 좀 더 푸른 톤으로 빼줄게요. 한 이 정도로 은은하게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쪽에도 살짝 꾹 넣어서 빼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다가 요거를 은은하게 넣어서 온 곳을 표현해줍니다. 밑부분도 살짝 꾹 흐려서 앞에 있는 요 프릴이랑 거리 차이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쪽도 조금 흐려서 손이랑 거리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 안에서 공기원근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공기원근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들은 보면은 산이나 혹은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건물처럼 그런 거대한 환경에서 보통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제 그림 안에서 공간감을 최대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임의로 좀 과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그림적 허용으로 과장해서 캐릭터 안에도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닦아내주고요. 다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캐릭터에는 한 이 정도로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더 크게 뭔가 효과를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만 돼도 파츠가 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원근이 하나 더 들어갈 부분이 이제 이쪽과 사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병풍 뒤쪽에 여기 토리랑 여기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조금만 더 밀어주도록 할게요. 위쪽만 밀어줘서 여기 아래 하단 부분은 지금 거리 표현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너무 과하지는 않게 살짝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캐릭터 뒤편도 조금 과해진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닦아내겠습니다. 이 정도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캐릭터가 일단은 제일 잘 보이는 그런 방향이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금 과해서 좀만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넣어줄 수 있다면 이 바닥 부분 있죠? 바닥 부분의 바깥쪽 부분 여기를 오히려 이렇게 푸른 톤으로 살짝씩 날려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취향껏 해주시면 됩니다. 푸른 톤으로 날려줘도 좋고 혹은 그냥 이렇게 어둠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요 사슬 있죠? 사슬 중에서도 저 밑으로 꺼지는 부분 있잖아요. 저기에도 공기원근을 조금 넣어서 거리감을 좀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펙트 이런 것들을 넣어서 거리감 표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쪽이 지금 이펙트가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오히려 뒤쪽 그림자랑 겹쳐 보이는 느낌이라 좀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빛도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원근도 넣어줬고 그리고 레이어 효과도 넣어줬죠. 마지막으로 해줄 것은 이제 최종 점검입니다. 최종 점검.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더 추가가 되면 좋을 부분이 있는지 혹은 내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쭉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펙트 부분이 조금 터치감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용했던 채색 융합 브러쉬 있죠? 요거를 사용해서 이쪽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채색 융합 브러쉬는 퍼지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조금 작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요. 이렇게 퍼져나가고요. 이 친구도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이펙트 있죠? 요 친구 살짝 채도가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끝부분이라서 조금만 강조를 시켜줍시다. 이쪽의 색상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거는 표시색 추출로 클리핑을 해서 살짝 앞부분만 조금 강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살짝 더 넣어줄게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펙트가 여기 들어가면서 색상이 또 변했죠. 요거를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이 이펙트가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서
이 캐릭터 무기 주변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펙트의 영향을 이 무기도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살짝 추가해 줄게요. 외곽 부분에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화가 너무 없어지는 건 싫어서 선화는 좀 남겨도 돼. 선화 안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펙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달 부분도 조금 아쉬워요. 달이 요게 도형을 제가 그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이 좀 예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끝부분을 확실하게 날카롭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찍어서 확실한 라인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달 자체에서도 약간의 광이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잡고 에어브러쉬로 하는데 대신에 여기 되게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여기도 너무 커지지 않도록 손에 힘을 풀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떠있는 별 중에 몇 개는 좀 더 강한 빛이 날 테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아쉬웠던 곳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아쉬웠던 부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부분 있죠. 여기 액자 틀 부분 이곳에 지금 아무런 텍스처 질감이나 이제 뭐 아무런 텍스처 질감이나 아니면은 뭐 상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틀만 너무 깔끔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가 좀 들어간 그런 브러쉬들 있죠. 그런 것들로 여기를 조금만 더럽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텍스처 브러쉬를 살살 넣어주고요. 섞여있던 색상을 조금만 더 질감 느낌이 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혹은 이쪽은 살짝 상처가 나도 괜찮겠죠. 이렇게 몇 군데는 좀 더럽혀져 있다던가. 어차피 지금 병풍이나 이런 부분도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를 다시 켜보면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쪽 여기 들어가는 이제 손 부분 아직 좀 어색한 곳이 있어서 그림자로 조금만 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이었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레이어로 이런 부분들
어둠으로 눌러주되 우리 위쪽이 제일 주제부라고 했었죠. 그래서 윗부분이 제일 어둡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를 어둠으로 넣어주기는 하지만 위쪽이 가장 어두워야 한다는 사실. 요거는 계속 염두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이펙트로 여기에다가 요 액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얼룩덜룩 묻어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쪽에 병풍에 묻은 것처럼 좀 얼룩덜룩해서 좀 더 망가진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를 이제 검은색 베이스에서 볼지 혹은 이제 지금처럼 화이트 베이스에서 볼지에 따라서 그림도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은 화이트 베이스죠. 여기서 이제 블랙 베이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랑 이제 차이가 뭐냐면 외곽 부분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뒤쪽으로 넘기는 이 이펙트의 요 기준색 있죠. 요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내 그림이 블랙 베이스에서 어울리는지 아니면은 이제 화이트 베이스에서 어울리는지 한 번씩 살펴보면 좋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블랙이랑 화이트 베이스에서 각각 보았을 때는 이 블랙 베이스로 보는 게 가운데 쪽에 빛이 더 모여서 이쪽이 더 눈에 띄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의 베이스는 일단은 블랙 베이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후에 편집 디자인이 한 번 더 들어가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눈에 띄죠. 여기가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밝게 뺨으로써 이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이렇게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러면 이전보다 눈에 덜 띄게 되죠. 그리고 하단 쪽으로 빠지던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존재감을 낮춰줍니다. 자, 그래서 일러스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일러스트에 로고나 혹은 텍스트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조금 더 실제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한번 편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